음악이 가진 힘은 정말 강력해요. 오늘 하루 힘들었던 당신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작은 행복을 더 크게 만들어주기도 해요. 그러면 제대로 들어야죠. 안녕하세요. 일상사용 중심으로 IT 기기를 리뷰하는 메이슨입니다. 음악은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아시는 분들 계시죠? 그만큼 음악이 가진 힘이 정말 강력하다는 거예요. 힘든 하루에 지치고 피곤해도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 또 내일에 대한 희망과 에너지를 얻게 돼요. 기분이 좋을 땐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 더 업되기도 하고요. 최근에 출시한 소니 헤드폰 가격과 스펙을 보니까 가격은 오르고 음량 기기로서의 모습이 아닌 좀 기마개 같은 그런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소니뿐만 아니라 비슷한 브랜드의 제품도 신제품이 계속 출시되고 있지만 어김없이 미묘하게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브랜드마다 다 있잖아요. 근데 항상 그게 완벽하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또다시 1년이 지나면 신제품이 나올 거고 이 굴레는 계속 반복이 되겠죠. 언제부턴가 좋은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1년짜리 유행을 사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도 소니 제 나이죠 보스 헤드폰을 사면서 매번 신제품을 구매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돌려서 하이엔드 브랜드 헤드폰을 사용해보자는 생각에 포컬 바티스와 바우스 앤 웰킨스 PX8을 사용해봤어요. 정말 만족스러운 소리를 들려주고 매번 기병한 고민 없이 계속 사용해도 되겠더라고요. 특히 지금은 출시한 지 오래돼서 가격이 떨어져서 가격 차이도 얼마 되지 않아요. 그 가격 차이보다 훨씬 만족스러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리뷰가 바로 소리를 다루는 리뷰라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해야 되고 심지어 그 기준마저 사람마다 순간마다 달라지니까요. 그날의 컨디션, 공간의 온도와 습도, 듣는 사람의 나이와 기분까지 이 모든 변수들이 소리를 변화시켜요. 물론 기기가 가진 고유의 주파수 응답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는 존재해요. 하지만 결국 우리의 귀가 그 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런데도 역설적이게도 음향 기술은 인류의 모든 기술 분야를 통틀어서 거의 유일하게 태보하고 있는 소비자 제품을 만드는 분야예요. 최고의 소리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아날로그 스피커에서 완성되었고 지금 우리는 그 소리를 다시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대량 생산과 원가 절감, 그리고 결정적으로 과거 최고의 스피커를 만들었던 핵심 소재들이 이제는 군사적인 이유 등으로 엄격하게 통제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재료도 못 구하고 재료가 있다고 해도 생산 단가가 안 맞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대체 어떤 기준으로 좋은 소리를 판단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될 텐데요. 제가 방문했던 오디움이라는 스피커 박물관에서 해답을 찾았어요. 오디움은 정말 한국에서 스피커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분들이 모여서 만든 곳이에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스피커도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스피커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방문하면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그곳의 부관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내 스피커가 좋은지 테스트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지금 듣고 있는 그 스피커가 진짜 좋은지 아닌지 단 20초 만에 알 수 있는 방법이죠. 지금 바로 비틀즈의 Yesterday를 들어보세요. 노래가 시작되면 폴 맥카트니의 어쿠스틱 기타는 오른쪽에서 들려올 거예요. 그 후 보컬은 중앙에서 스테레오로 펼쳐지죠. 그리고 잠시 후 왼쪽에서 현악 사중주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바이올린 2대, 비올라 한 대, 첼로 한 대, 이 네 악기가 소리가 한데 뭉개지지 않고 각각의 위치와 질감이 명확하게 구분돼서 들려야 돼요. 악기가 놓인 공간감까지 느껴진다면 그게 바로 좋은 스피커이자 좋은 헤드폰입니다. 여러분도 사용하시는 헤드폰이나 이어폰으로 이 테스트를 해보세요. 근데 애플 같은 소프트웨어로 소리가 좋아 보이게 하는 공간 음량이나 돌비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면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아마 좌우 분리가 아니라 처음부터 스테레오로 들릴 거예요. 음악을 들을 땐 공간 음량이나 돌비 애트모스 같은 기능을 다 끄고 들으시는 게 원음 그대로 들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헤드폰은 프랑스 하이엔드 오디오의 명가 포칼의 첫 번째 무선 헤드폰 베티스예요. 포칼이 만든 첫 무선 헤드폰이란 점에서 출시 전부터 기대가 엄청났던 제품인데요. 하우징은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으로 만들어져서 딱 보기에도 만져보기에도 고급스러움이 느껴져요. 근데 무게가 357g이고 폭이 좁고 장력이 높아서 장시간 착용하거나 운동할 때 착용하는 활동적인 용도로는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디자인 자체는 포칼의 아이덴티티가 확실해서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베티스의 진가는 착용했을 때 드러나는데요. 이어캡이 귀를 완전하게 폭 감싸주는 오버이어 구조거든요.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켜지 않아도 상당히 소음이 차단되는 패시브 캔슬링 효과가 정말 강력해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노이즈 캔슬링이 음악을 들을 땐 방해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캔을 끄고 듣는데요. 물론 노캔 기능을 더하면 비행기나 지하철 같은 저주파 소음은 꽤 효과적으로 잡아주고
최근에 모 제품 같은 소음을 지워버리는 데 집중하는 기마개 같은 제품의 수준은 아니에요. 하지만 워낙 기본 차음성이 뛰어나다 보니 음악에 몰입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포칼 베티스의 사운드는 굉장히 중립적이고 중역대가 아주 단단하게 잡혀 있어요. 덕분에 클래식이나 보컬 중심의 음악에서 그 해상도가 빛을 발해요. 고음은 자극 없이 맑고 깨끗하고 저음은 벙벙거리지 않는 절제된 탄력감을 갖췄어요. 과장 없이 딱 들려줘야 할 소리만 정확하게 들려줘요. 전용 앱에서 EQ 조절도 가능해서 취향에 맞게 바꿀 수도 있고요.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베티스는 폐쇄형 헤드폰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넓은 공간에서 스피커로 듣는 듯한 개방감과 넓은 사운드 스테이지를 구현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클래식 대표연성 곡에서는 각 악기들의 위치가 선명하게 느껴지고 재즈클럽의 라이브 연주를 듣는 듯한 현장감까지 느낄 수 있어요. 이런 사운드가 가능한 이유는 포칼의 독자적인 M자형 돔 알루미늄 마그네슘 드라이버 덕분이에요. 이 드라이버가 바이올린 활이 현을 긋는 마찰음이라든가 피아노의 용롱한 타건음, 보컬의 미세한 이 숨소리 같은 아주 작은 디테일과 질감을 놀랍도록 사실적으로 표현해줘요. 성악이나 청아한 보컬, 관악기의 호흡 섞인 소리를 들어보면 정말 감탄하게 되실 거예요. 저음은 양으로 압도하기보다 빠르고 정교하고 단단하게 제어된 저음을 들려줘요. 깊고 강한 저음은 아니지만 첼로나 더블 베이스 소리를 아주 명확하고 깔끔하게 표현해주는 강점이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EDM이나 힙합에서 심장을 쿵쿵 울리는 깊고 풍성한 극저음은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저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음의 성격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포칼이 전체적인 균형과 해상력을 우선하는 튜닝을 지향하기 때문에 디지털 비트 중심의 음악보다는 어쿠스틱 악기 중심의 음악에서 포칼의 장점이 살아나요. 그리고 포칼이 주는 보너스가 있는데요. 이 보너스는 베티스의 잠재력을 100% 끌어올릴 수 있어요. 바로 USB 덱 모드인데요. 포칼을 USB-C 케이블로 기기와 직접 연결하면 내장된 포칼 덱을 통해서 최대 24비트 192kHz의 고해상도 음원을 손실 없이 그대로 들을 수 있어요. 이 모드로 들으면 해상력과 공간감이 정말 차원이 다르게 들리니까 꼭 무선으로 듣지 않아도 된다면 꼭 유선 연결 방식으로 베티스를 사용해보세요. 자, 이번엔 프랑스에 이어 영국의 품격을 만나볼 차례예요. 바로 영국의 하이엔드 브랜드 바우스 앤 웨킨스의 플래그십 PX8이에요. 바우스 앤 웨킨스는 전설적인 밴드 비틀즈가 녹음했던 에비러드 스튜디오를 비롯해서 세계 유수의 레코딩 스튜디오에서 사용돼요. PX8은 바로 그 스튜디오 사운드의 철학인 튜르 사운드, 즉 아티스트가 의도한 원음 그대로의 소리를 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제품이에요. 그래서 별도의 EQ를 설정할 수 없고 스피커인 이 제플린이나 무선 이어폰 시리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품은 사운드를 듣기 전에 먼저 만져보고 감탄하게 되는데요. 현존하는 무선 헤드폰 중에 만듦새와 소재는 단연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를 받아요. 머리와 귀에 닿는 모든 부분에 부드러운 나파 가죽을 아낌없이 사용했고 프레임을 이루는 이안 부분은 정교하게 깎아낸 캐스트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었어요. 하이엔드 사운드뿐만 아니라 마치 잘 재단된 수트를 입은 영국 신사를 떠올리게 할 정도로 세련되고 클래식한 디자인을 가졌어요. 무게는 320g으로 가벼운 편은 아니지만 착용하면 나파 가죽 때문에 포근한 착용감을 줘요. 포칼은 다이내믹하고 화사한 느낌이 있다면 완전 결이 다른 점잖고 클래식한 영국의 느낌을 준다 할까요? 이제 바우스 앤 웰킨스의 PX8이 들려주는 트루 사운드가 어떤 소리인지 알아볼게요. 이 제품의 핵심은 바우스 앤 웰킨스 최상급 스피커에 사용되는 40mm 카본 콘 드라이버 기술이에요. 치백 시리즈 스피커에서 영감을 받아서 개발된 이 드라이버는 극도로 가벼우면서도 견고해서 소리의 왜곡을 최소화하고 빠르고 정확한 소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지극히 자연스럽고 균형 잡힌 소리를 들려주는데요. 특정 음력을 강조해서 재미를 주기보다는 레코딩된 소스를 왜곡 없이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집중해요. 마치 잘 꾸며진 스튜디오에서 모니터링 스피커로 음악을 듣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컬의 작은 떨림이나 악기가 가진 본연의 질감을 놀라울 만큼 섬세하게 표현해내요. 음역대별로 좀 자세히 설명하자면 먼저 PX8이 여러 사용자가 말하는 바로 그 저음 표현이에요. 저음이 어디까지 떨어질까 싶을 정도로 깊은 극저음 재생 능력에 놀라시게 될 거예요. 제작자가 의도한 깊은 저음까지 저항 없이 끌고 내려가지고요. 이 강력한 저음은 바우스 앤 웰킨스의 카본 콘 드라이버가 거대한 저음력 에너지를 왜곡 없이 제어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단순히 양만 많은 게 아니라 매우 정교하고 단단해서 다른 음역을 침범하지 않는 한에서 팝, 힙합, 락 장르의 펀치감을 제대로 살려줘요.
이 때문에 베티스보다 좀 더 올라운더 성향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기도 해요. 중음과 고음은 매우 자연스럽고 부드러워요. 베티스의 고음이 화사하고 개방적인 스타일이라면 PX8은 고음이 자극적이지 않고 편안해서 장시간 들어도 피로감이 적어요. 목소리의 질감, 피아노의 타건음도 있는 그대로의 선명함을 전달해주고 있어요. 베티스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공간감이에요. 베티스는 콘서트홀 같은 웅장한 공간감이라면 PX8은 소음을 차단한 레코딩 스튜디오의 정교한 사운드를 들려줘요. 넓은 공간감은 아니지만 각 악기의 위치가 명확하게 그려지는 정의감이 매우 뛰어나요. PX8은 영국의 강력한 밴드 문화처럼 깊은 베이스와 드럼의 리듬을 박진감 넘치게 받쳐주고 선명한 중음은 보컬과 기타 리프를 묻히지 않게 앞으로 꺼내줘요. 그러면서도 자극적이지 않은 고음의 심벌즈 소리를 피로감 없이 들려주는데요. 그야말로 락 음악을 위한 브리티시 사운드의 정석을 들려줘요. 대부분의 현대 음악에서 사용되는 깊고 단단하면서도 빠른 저음은 EDM이나 힙합의 복잡한 신디사이저 베이스 라인을 뭉개짐 없이 PX8이 명확하게 표현을 해줘요. 이제 실제 사용자들의 후기로 두 기기의 특징을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무엇이 더 좋은가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두 헤드폰은 각자의 영역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브랜드의 어떤 철학과 경험이 본인에게 맞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포컬 베티스는 처음 들었을 때 공간감과 살아있는 듯한 보컬, 현악기 소리, 그리고 전용 덱모드에서는 다른 세상의 사운드라는 극찬이 많았었어요. 근데 일부에서는 저음의 펀치감이 아쉽다거나 어떤 곡에서는 고음이 생각보다 날카롭고 볼륨을 크게 높이면 치차름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가격대에 비해 약간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리고 소위 요다 현상이 살짝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초기 장력이 강해서 관자놀이 압박이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대체로 쓸만하지만 소니나 보스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와 특히 사람 목소리 같은 중고음역대의 차단이 아쉽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에요. 마지막은 전용 앱 기능인데요. 5밴드 EQ를 지원해서 소리를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는 만족했어요. PX8 사용자들은 저음이 깊고 풍부해서 듣는 재미가 있고 어떤 음악을 들어도 기본 이상이고 오래 들어도 편안한 소리라는 점을 높이 평가해요. 반면에 저음을 제외하고는 좀 심심하다는 의견이 다수예요. 착용감과 소재에 있어서는 최고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무겁고 초기 장력이 또 강해서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여름에는 가죽 이어패드 때문에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아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일상적으로 충분하지만 최고 수준이 아니라는 평가예요. 앱 기능은 가장 단점으로 뽑는데요. 베이스와 트래블 두 가지만 조절 가능한 투밴드 EQ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소리라는 건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감히 제가 어떤 제품을 선택하라는 제안을 드리긴 좀 어려운데요. 제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실제 사용 패턴을 토대로 전달드릴게요. 먼저 포컬 베티스를 사용할 텐데요. 각 잡고 음악을 들을 때 많이 사용해요. 제가 1940, 50년대 옛날 음악이나 아날로그 악기를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클래식 연주나 재즈, 라이브 음원 같은 공간감 있는 음악을 들을 때 사용해요. 아무래도 베티스의 압도적인 공간감과 현장감, 그리고 아무리 날카로운 현악기의 소리도 잡아주는 그 짜릿한 고음 표현력 때문에 선택을 해요. 요즘 소프트웨어로 공간감을 살려주는 돌비 애트모스 기능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런 이질적인 소리가 아니라 진짜 현장감을 느낄 수 있어요. 뭔가 생각이 필요하거나 센치할 때 듣기 딱 좋아요. PX8을 사용하는 건 좀 더 명확한 편이에요.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의 비트가 있는 음악을 들으면서 에너지를 올리거나 다운된 마음을 환기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해요. 정말 PX8로 댄스 음악이나 락 음악을 들으면 깊고 강력한 저음을 들려주면서 전체적인 안정적인 밸런스 있는 사운드는 정말 맛있다는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에서 촬영 시 베티스보단 덜 튄다는 점도 있고요. 근데 아쉽게도 내장 덱이 없어서 유선으로 들을 땐 이런 꼬다리 덱이 필요하다는 게 좀 문제예요. 베티스나 PX8이 무선 헤드폰이지만 이런 에어팟 맥스처럼 패션용으로 외출할 때 착용하기엔 무리가 있는 게 맞아요. 패션용이나 노이즈 캔슬링이 중요하다면 당연히 에어팟 맥스나 소니 제품을 구매하는 게 맞아요. 근데 분명 들려주는 소리 자체가 달라요. 누군가에겐 하나의 노래가 인생을 바꾸는 것처럼 제대로 된 헤드폰 하나가 일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전 생각해요. 특히 음악을 좋아하는 30대 이상 남성분들께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 두 기기보다 훨씬 좋은 유선 헤드폰이 있지만 그 제품들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면 그 차이를 경험하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장비도 많고 가격도 어마어마해요. 지금 이 두 기기의 가격이 출시 시대보다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구매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긴 리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일상 사용으로 IT 기기를 리뷰하는 메이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